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 FDA CRL 수령 예정입니다. 자, NDA에 대한 CRL은 17일 날 이미 수령을 했고 BLA에 대한 CRL은 31일 날 수령하게 됩니다. 항소제약이 BLA에 대한 CRL 질의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게 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요청하는 바를 개선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항소제약이 CRL을 제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신규 진입자나 추가 매수, 물타기 등을 하시는 분들은 낮아진 주가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기대감이라는 것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봐야 됩니다. 기대감에 들어온 매수세는 승인까지 지켜보지 않는 수급이 대다수입니다. 자, 물론 현재 정황상 긍정적이지만 FDA의 입장을 정확하게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예단하고 매매하는 도박의 스탠스로 접근하기보다는 근거를 확인하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자, 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HLB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암학회에서 신장 방광암 10대 연구 결과 선정. 자, 암 정복을 목표로 하는 종양학 전문가 및 의사들의 네트워크 비정부기구 단체이다. 자, 비정부라고 하면은 뭐 민간단체라는 거죠. 자, 아무튼 내려보면 부신 피질암이라는 것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악성 종양이다. 환자 생존기간이 8.5개월 수준으로 낮고 5년 생존율은 20에서 47% 수준인 난치성 암이다. 자, 근데 리보세라닙 캄멜리주마 병용요법으로 임상을 했을 때 전체 생존기간이 20.9개월로 집계가 됐다. 8.5개월에서 기존 8.5개월에서 20.9개월로 월등한 대비 효과를 확인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뛰어난 임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막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임상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HLB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암학회 민간단체에서 저극점 확대에 대해 효과가 좋다고 언급한 것은 치료물질로서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셈이죠. FDA가 건의에 찌든 미국에게 편향적인 기관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지표로 전체 생존 기간이 느는 등 월등히 뛰어난 효과가 확인된 바 승인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차트를 보면 자, 이때 2연속 하한가로 거래할 틈이 없었기에 요 사이에 공백이 좀 있습니다. 그죠? 매물벽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저항벽이 없다. 자, 기존에 있던 이런 소량의 물량만을 소화한다면 벽이 얇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점에 물렸던 투자자들도 하한가에 대량의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죠? 거래가 상당히 많았죠. 자, 이때 소화가 좀 됐기 때문에 저항 매물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차트에서도 이 기간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한 자리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갈색 선으로. 자,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물을 상당히 쌓아놨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매물을 상당히 쌓아놨기 때문에 이 자리는 깨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두 번째 하한가가 있던 날인데 자, 이날까지 딱 회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한가까지 회복을 했는데 자, 이게 바닥에서의 물량 소화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세가 동반됐을 테니까요. 최근 외인과 기관의 대량의 매수세로 저가에 나오는 매물들을 흡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여론이 처음에는 승인 거절, 뭐 임상 실패, 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더니 지금은 리보세라닙 CMC 그리고 비무실사가 사실 별거 아닌 보완 요청이다, 중요하지 않다, 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파악해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세가 반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은 31일 날 EIR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항소제약의 질의에 따른 FDA의 회신이 오는 겁니다. EIR은 모든 이슈가 올 클리어 됐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올 단계는 아니고 31일 EIR 확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개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도구로 사용한 누군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CRL의 경우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1의 경우 보안 사항이 경미한 경우로 재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그리고 클래스 2의 경우 클래스 1보다는 우려가 된다는 경우로 재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31일 날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거기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한 후에 FDA와 미팅하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 후에 재제출.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그래서 지금 항소제약과 H1B 측에서 말하는 대로 사소한 문제다, 마이너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클래스 1이 돼서 2개월 내에 문제가 해결되고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만약에 사측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클래스 2로 6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최대 기한이 6개월인 거고요. 뭐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보완 후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 기대감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대감. 물론 승인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근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는 도박입니다. 약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 FDA에서 약효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5월 17일 날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이용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중이 높았던 옥타파마의 발팍사도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중이 높던 발팍사는 승인인데 비중이 다소 낮은 HLB의 리보세라닙은 안 된다. 자, 그것은 FDA 규제감독국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기에 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자, 그리고 CMC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측에서 마이너한,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한 퍼실리티 문제가 맞다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특히 FDA에게 직접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설비 문제다 라고 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설비 문제가 아닌 마이너한, 별거 아닌 공정 문제라면 정말 사소하게 일 처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퍼실리티라는 이 용어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제약 및 의료기기에서 퍼실리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제조소 혹은 뭐 연구소 등의 이 장소를 일반적으로 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 설비의 경우는 보통 머신 혹은 이퀴먼트라고 합니다. 항서제약 측 임원이 경미한 퍼실리티 문제라고 HLB 바이오 포럼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설비의 문제가 아닌 사소한 마이너한 문제가 맞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카톡방에서 뉴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발빠른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을 먹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뉴스를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도록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대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느 때가 매수하기 적절한 타점인지, 어느 때가 기대감만 활용하고 나올 매도 타점인지 근거까지 포함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경계해야 될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